법적으로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등기를 먼저 해버리면 세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상속의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사실 상속인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다가오는 게 바로 상속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무심코 저지른 실수 하나 때문에 몇 천만 원 또는 뭐 이제 수억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이 상속인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실수들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멈추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좀 끝까지 보시면 아낄 수 있는 세금이 분명히 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됐다고 상속세 신고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사실 상속인들 간의 사이가 좋으면 상속세 신고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는 잘 없는데, 없죠. 예. 상속인들 간에 좀 분쟁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하거나 좀 다툼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신고를 미루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 협의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상속인 간의 분쟁이 있어서 누가 뭘 가져가고 얼마를 받을지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싸우는 건 니들 사정이고 세금은 기한 내에 6개월 안에 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정해진 기한을 넘기게 되면 원래 내야 될 이제 상속세에 무신고 가산세 한 20% 정도가 붙고요. 이자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연기준 한 8% 정도 붙습니다. 이게 상속세 신고가 한 1년만 늦어진다고 가정을 해도 원래 내야 될 세금이 3억이라고 하면 가산세가 한 8,4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기한 안에 분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신고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세 신고를 해두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게 협의가 되면 뭐 수정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적어도 신고 관련된 가산세는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납부까지 해버리면 좋겠지만 납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신고까지는 꼭 진행을 해주셔야 무신고 가산세를 좀 피할 수가 있거든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를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더라도 그냥 법정 상속 지분대로 신고만 해도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까 꼭 신고를 미리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번 상속세만 생각하고 재산 분할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 공제를 좀 최대로 받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상속재산을 많이 분할하는 상속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배우자 상속공제 때문인데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시면 물론 상속세는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근데 결국 다음에 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또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는 배우자 공제 같은 것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상속을 받게 되면 다음번에 2차 상속 때 결국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이 2차 상속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이번 재산 분할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우자께서 연세가 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원래 뭐 추가로 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상속까지 고려해서 요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가족분의 최선의 재산 분할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세무 상담 전에 상속 등기부터 먼저 하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셔서 뭐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해야 되냐 아니면 뭐 등기를 먼저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상속 등기는 고인께서 남긴 부동산을 이제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명의전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뭘 먼저 해야 된다, 뭐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 등기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정해진 거는 없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등기를 먼저 해버리면 세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상속세는 이제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생존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녀가 있으면 동거주택공제, 뭐 아니면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공제들이 누가 뭐를 받느냐에 따라서 적용 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설계할 때 핵심은 이 공제 한도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누가 뭐를 받으면 유리하고 뭐를 받으면 불리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
고려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덜컥 등기를 해버리면 요 등기를 수정하려면 또 취득세도 내셔야 되고 뭐 각종 법무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를 좀 막으시려면 세무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한테 최적의 상황에 맞춰서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재산이 소액이라고 상속세에 신고하지 않기입니다. 상속세는 이제 배우자가 계시면 10억, 뭐 배우자가 안 계시면 5억까지 공제가 된다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에 못 미치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어요. 네, 하지만 이때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가 이제 비슷하게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세는 고인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남겨주신 재산뿐만 아니라 이제 고인께서 돌아가신 뭐 10년 이내에 증여하신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추정 상속재산 또는 사망보험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 상속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분들이 보시기에 상속재산이 9억 9천이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이 좀 면밀히 검증을 해보니까 10억을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세금에서는 신고를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차이가 큰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으면 원래 내야 될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요.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신고만 해놨으면 이게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로 바뀌기 때문에 가산세가 10%로 바뀝니다. 가산세 차이가 2배나 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랑 공제한도가 좀 붙어있는 상황이라면 되도록이면 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뭐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인데요.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 그러니까 내가 이제 판 금액과 내가 취득한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인이 돈을 주고 산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 평가한 부동산 가액이 곧 양도세 신고할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세 신고를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공시지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실제 시세 대비 한 70%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취득가액이 생각보다 낮게 산정이 돼요. 때문에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좀 커져서 양도세 폭탄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요 상속 부동산을 시세로 상속세 신고를 해둔다라고 하면 나중에 저희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 금액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훗날 부동산을 처분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두면 양도세 걱정을 좀 덜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에 상속 부동산 처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신고 여부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다섯 번째는요, 상속세를 줄이려고 공시지가로 신고하기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상속 부동산은 시세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주변 시세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번에 내야 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상속 부동산의 공시가랑 예상된 시세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는 공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라고 해서 24년도에 국세청에서 낸 보도자료이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상속세를 신고한 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익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실제 시세보다 7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차익의 비율이 1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일단 공시가로 신고를 하고 직권 감정이 나오면 그때 세금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요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이제 신고 단계에서 납세자가 이제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보다 국세청에서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이 좀 더 높은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납세자가 감정평가사한테 직접 의뢰하면 세금을 좀 낮추기 위해서 평가사님 최대한 좀 낮게 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감정가액이 높게 나올수록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납세자가 평가를 요청한 거랑 국세청에서 평가를 요청한 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공시가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충분히 검토해보고 세무대리인이랑 논의해보시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성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